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편 공자 일부에 이어 사상가 공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4장, 군자, 공자가 그려낸 닮아가고 싶은 사람의 모습, 군자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가 생각했던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자를 사람다운 사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힘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를 그는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 문자 그대로는 군이란 임금 혹은 지도자의 덕을 갖춘 사람, 잘한 스승이나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존중받을 만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군자는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항상 인과 연결했습니다. 인 없는 군자는 없고 인 없는 배움도 없으며 인 없는 용기 역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군자가 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자신의 욕심보다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군자의 길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아직 거리가 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강하게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상황을 살피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군자의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신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 누군가의 경험이나 지혜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또한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군자의 태도는 교만함을 멀리하고 늘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다. 이 말에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공자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군자의 두 번째 태도는 성찰입니다.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는지, 나의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맡은 일에 성실했는지를 말합니다. 군자의 세 번째 모습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군자는 말은 신중하고 행동은 빠르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라는 뜻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먼저 떠올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 군자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이유 없이 늦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또한 공웅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떠돌이 시절 굶주림에 놓였을 때조차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세상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배움과 성찰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군자는 공웅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마음은 그가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군자의 또 다른 특징은 중용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중용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감정이나 욕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군자는 기뻐할 때도 지나치지 않으며 슬플 때도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을 때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 균형은 예와 인의 위에서 자라나는 덕이었습니다. 군자는 또한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배우기를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배움이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기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군자는 누군가의 지혜를 듣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 속에서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군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바탕 삼아 세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는 자신을 완성하고 남도 완성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군자가 아닙니다. 군자의 성장은 언제나 타인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군자를 떠올릴 때 엄청난 이상이 아니라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로 가볍게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공자가 꿈꿨던 군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자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삶의 어떤 순간들은 확실히 더 부드럽고 단단해질지도 모르죠. 제5장 중용 자 그대로 보면 중은 가운데를 뜻하고 용은 항상 그러함, 일정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즉, 중용은 항상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고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움직일 때조차 그 감정이 나를 넘어서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조용히 지켜보라는 아주 섬세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이다. 일어났을 때 도를 따라 절제하는 것이 용이다. 이 말은 중용이라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붓는 대신 내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바라보는 것, 슬픔이 깊어질 때 그 슬픔을 완전히 휩쓸리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용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이 중용의 가치를 정치와 사회에도 적용했습니다. 그가 노나라에서 벼슬했을 때 법을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어 백성이 두려워 떨게 하는 것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백성이 게으르게 하는 것도 둘 다 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함과 너그러움 사이의 적절한 균형, 지도자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백성을 향한 부드럽고 단단한 시선, 그 모든 것을 중용이라는 한 글자 속에 담았습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 중용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얻게 되는 경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이른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예를 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자유의 경지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동안 자신을 다스리고 수없이 감정을 견디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는 긴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과정 끝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을 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용은 또한 인과 예의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이 지나치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휩쓸릴 수 있고
얘가 지나치면 내 마음이 형식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공자는 둘을 함께 갖추어 인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예로 질서를 세워 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성격에 따라 중용을 가르치는 방식도 달리했습니다. 늘 앞서 나가려는 자로에게는 너무 나아가면 해롭다고 말했고, 늘 조심스러워 주저하는 염유 같은 제자에게는 너무 뒤로 물러나 있어도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정이 서로 다르듯 중용의 방식도 각자의 마음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넘치도록 바쁘고 넘치도록 감정이 흔들리고 넘치도록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용은 둔한 타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개념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날에는 내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묻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날에는 내가 너무 뒤로 물러나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는 것, 그 질문이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용은 그 흔들림을 비난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다시 중심을 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자리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삶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고요한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 잠시 바라보는 시간, 그 한 번의 시선에서 중용은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제6장 배움과 실천, 알고 끝내지 않고 알고 살아내는 사람의 길. 공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이 문장은 배움이라는 말을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행위로 좁히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은 삶 전체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사람과 자연, 경험과 실패에서 어떤 것이듯 받아들여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배움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가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와 삶터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창고를 지키던 시절에는 정직함의 의미를 배웠고, 목축을 하던 시절에는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는 책임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움을 강요받지 않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맡든 그 일 속에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이 바로 그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배움은 단지 아는 것을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알고 있다는 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출발이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마음은 교만함을 누그러뜨리고 세상을 향해 다시 귀를 여는 겸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한다는 말이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학과 행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배워서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식은 생명이 없고, 배움 없이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은 현실을 잃어 헤매게 됩니다.
공자는 두 가지의 균형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는 배움의 단계를 보여주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먼저 시경을 익히게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삶이 담긴 노래를 배우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익히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정치, 음악과 자연을 배우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배움의 순서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순서였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가 가진 지혜를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가 가진 허물을 반면교사 삼아 나의 부족함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공자의 넓은 시선도 담겨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은 언제나 삶으로 이어지는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지식을 쌓으며 똑똑해지는 것보다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책을 읽는 것보다 백성과 제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배움은 또한 자유와 연결된 개념이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배움은 사람을 억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사람을 묶고 있던 두려움과 혼란에서 천천히 벗어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배움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승의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녀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배움의 기쁨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 배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은 그를 삶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자로는 용맹함을 자랑했지만 배움을 통해 그 용맹이 예와 결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실천을 통해 얻은 배움이었습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떤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겸손과 개방성은 평생을 통해 다져진 배움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움, 즉 예를 넘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움을 생각할 때 시험이나 스펙과 연결되어 머릿속만 채우는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자는 배움의 본질을 단순한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배움은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주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배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려 할 때 비로소 실천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제7장 공자와 함께 깨어나다 혼란한 시대를 건너 오늘에 닿은 한 사람의 목소리, 공자의 생각을 따라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다투고 사람들이 어제의 약속을 오늘 버리던 춘추시대의 혼란 속에서 공자는 누구보다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정치적 영향력도 약했고 떠돌이 생활을 한 시간도 1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긴 고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 사이의 도리와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남긴 가르침은 어떤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마음의 틀에 더 가깝습니다. 인의 따뜻함, 예의 조화, 군자의 마음가짐, 중용의 균형, 배움과 실천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깊어지고 그 깊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성격이 급한 사람, 쉽게 흔들리는 사람,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 소극적인 사람 등 모두 다른 모습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고치려고만 하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마련이라는 것을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짖기보다 기다렸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배움을 제시했고 해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조차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배움과 사랑은 늘 흔들림 없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공자의 말이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 말들이 어떤 뛰어난 권력이나 강한 제도에 의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오래도록 사람 사는 모습과 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를 부드럽게 존중하려는 태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향하려는 조용한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과 이어져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의 끝에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예를 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평생의 성찰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끝없이 다스린 조용한 치열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경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결과였지요. 우리도 언젠가 반박할 필요도 보여줄 필요도 없는 마음의 자유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공자가 걸었던 그 긴 길은 그 답을 은근히 알려주는 듯합니다. 큰 깨달음은 크게 흔들린 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서서히 성장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와 피로가 생기고 스스로의 마음조차 쉽게 지치고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공자가 남긴 이 문장들을 잠시 동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군자는 공웅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중용이 최고의 덕이다. 배우고 익히면 자신의 성장에 기쁘지 않은가. 이 문장들은 삶을 화려하게 바꾸는 말들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작고 은은한 등불 같은 말들입니다. 공자라는 한 사람의 삶과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유는 그가 남긴 말들이 결국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려는 태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급하지 않은 걸음, 이 모든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 공자의 목소리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크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문장, 하나의 태도, 한 번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 순간 공자가 말한 군자라는 말도 그리 낯설지 않은 얼굴로 우리 가까이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날들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